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 인류는 말도 안 되는 약으로 오랜 기간 고생했습니다. 단순히 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라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낫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썩은 부위를 절단해야 하는 등 외과적인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소독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도 최근이고 술이 어느 정도 진통과 마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리 효과적인 약품도 아니었죠. 피부를 자르는데 술 기운으로 버티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류를 구원한 약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의약품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인간의 통증을 줄이고 외과 수술도 안전하게 해주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모르핀, 마취제와 소독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오래된 의약품 중 하나로 꼽히는 양귀비는 고대부터 진통제이자 마약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진통제가 모르핀으로 덜 여문 양귀비 시방에서 얻어집니다. 한국에서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개양귀비는 당연히 모르핀을 만들 수 없는 품종입니다. 이 시방에서 나온 즙을 말리면 청나라를 마약 소굴로 만든 그 유명한 아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10% 정도의 모르핀이 함유되어 있죠. 모르핀은 지금도 그 효능을 능가하는 진통제가 드물 정도로 효과가 엄청납니다. 육체적인 고통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울감도 사라지게 만들어 중독이 되지 않는 안전한 선에서만 쓴다면 아주 좋은 진통제이긴 합니다. 그리스 문학 작품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도 이 약을 섞은 술을 마신 자는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도 한나절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구절을 통해 아편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세까지 아름아름 쓰였던 이 진통제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하며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됩니다. 전쟁에서 당연히 부상당한 병사에겐 진통제가 필요했고 그 결과 군대병 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며 군인들은 중독자로 변해갔으며 점차 위험한 약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기침을 줄이는 진해 효과에 진통 효과까지 더해져 다양한 병에서 효능을 발휘하면서 이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18세기와 19세기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만병통치약처럼 복용하며 중독자가 급증했습니다. 아편에서 모르핀만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며 정제된 약이 사용되기 시작한 뒤 1970년대에 들어서 진통 효능을 내는 약의 기전도 밝혀졌습니다.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정확하게 따지자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외상을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방출되어 고통을 줄이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죠. 이 엔돌핀의 구조와 모르핀의 구조가 유사해 뇌에서는 모르핀을 투여하면 이를 마치 엔돌핀처럼 인식해 더 이상 엔돌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효가 떨어졌을 땐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중독성과 금단 증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사건이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청나라에서 들어올 물건은 산더미인데 팔 수 있는 물건은 마땅치 않았던 영국이 무역 적자를 메꾸고자 대량의 아편을 청나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일군 공업기술로 품질과 규격을 관리하며 엄청난 양을 생산한 영국은 자국으로 유입되는 일은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청나라엔 열심히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자 머지않아 고위관료부터 서민까지 단골이 되어버렸죠. 구독해주세요. 외과 수술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개도 수술이 이루어진 흔적이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농양과 결석 제거술을 했던 증거, 청동제 메스와 수술용 톱 등 꽤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아편이나 술을 쓰긴 했지만 환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에 비하면 큰 효과가 없었고 따라서 환자를 기절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기도 했습니다. 1840년 하나오카 세슈라는 일본 의사가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는 끝내 약의 제조법을 밝히지 않고 죽는 바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많은 의학서에서 최초의 마취약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후 등장한 유명한 마취제는 아산화질소와 에테르가 있습니다. 웃음가스로도 유명했던 아산화질소는 많이 들이마시면 기절하며 한동안 통증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1486년 등장한 에테르는 아산화질소보다 사람에겐 안전한 편이었지만 인화성이 강해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등장한 클로로폼은 에테르 대신 쓰이기 시작했고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출산할 때 무통 분만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흡입 마취제로 대중적으로 쓰였죠. 물론 영화에서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기절시키는 장면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장면이긴 합니다. 또한 클로로폼을 포함해 모든 마취약은 적절한 양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입니다. 국소 마취가 필요한 작은 수술은 덜 위험한 편이지만 대형 병원엔 마취과 의사가 따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마취제 종류마다 분자 구조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마취 작용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이지 무섭게도 매일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마취는 사실 그 원리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가설만 존재하죠. 책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마취가 인간의 의식에 직접 작용하는 이상 그 원리를 확실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살균과 소독은 산욕열이 매우 평범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욕열은 여성이 태방 박리, 출산 때 생긴 상처 등으로 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죽는 경우도 많았죠. 과거엔 왕족이나 귀족들도 피해가지 못했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었고 비교적 수준 높은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서민층에선 더욱 많은 사망자가 나왔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중세를 지나며 점차 인구가 과하게 밀집된 대도시들이 생겨났고 따라서 병원 또한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위생 개념이 없었던 당시 기준에서 병원은 그저 의사가 상주하며 환자를 한 공간에 수용하는 장소에 불과했을 뿐 깨끗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곧 병원은 들어오면 죽어서 나가는 죽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헝가리 출신 의사 제멜바이스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교수와 의대생이 진료하는 제1상과와 조산사가 일하는 제2상과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전문 인력이 일하는 제1상과의 산요결 발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양쪽의 근무자를 서로 바꿔보니 이번엔 제2상과에서 산요결 발생률이 올라갔죠. 문제가 사람에 있음을 알게 된 제멜바이스는 꼼꼼하게 손을 씻고 환자를 보라고 명령했고 의료기구까지 철저하게 소독하자 12%에 달했던 사망률은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몇 개월 뒤 0.5%까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의사들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며 제멜바이스의 가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 보편화는 제멜바이스가 죽은 1865년보다도 훨씬 뒤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영국 의사 리스터는 여러 차례 시험한 끝에 페놀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제멜바이스가 죽은 해와 같은 1865년에 페놀로 수술도구와 상처 부위를 소독해 감염 없이 한 소년의 수술을 집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명한 구강청결제 리스테린도 리스터의 이름에서 따왔죠. 리스터란 이름은 사실상 소독의 대명사가 되며 독성 때문에 다른 화합물로 대체되기 전까지 페놀은 널리 쓰였고 현재는 주변에서 소독용 에탄올, 과산화수소수, 요오드용액과 같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독약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이 더럽다고 알콜로 닦는 시대까지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의약품들을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이 약들은 역사에 영향을 끼친 약 중 극히 일부일 뿐이고 비타민C나 페니실린 같은 다른 약들도 매우 많죠. 도서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에는 이러한 약들 10가지를 선별해 역사와 신체에 작용하는 기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생긴 분 계시면 읽어보시길 권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교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마취가 인간의 자네는 왜 때리는가? 정신 차리라고. 엉금 안 해. 같이 때려주면 효과가 배가 될 거 아니야. 너네 소리야 무슨. 내 팔 좀 그만 씹으면 안 될까요? 이제 이 와중에 분명히 괜히 와서 이제 안 올 거야.